지금쯤 시골집 마당의 가을 햇살은 얼마나 찬란할까요, 어머니? 몸에서 윤술이 반짝이듯 하겠죠. 손으로 휘 저으면 부서지는 햇살이 손끝에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시야의 3분 능선까지 하늘이 내려오는 그곳에서 마냥 서성거리고 싶은 가을입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한 30년 만일까요? 도대체 기억할 수가 없네요. 추석이든 설이든 아니면 제사든 고향집에서 지냈던 때가 언제인지요. 내내 서울에서 지내다가 어머니가 시골로 내려가신 이후로는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죠. 며칠 전 양은숙 작가님이 사진 하나를 보내왔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원주 가는 길에 찍었다면서요.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플래카드 사진이었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노래 제목과 비슷한데요. 코로나19로 이번 추석에는 귀성을 자제하자는 뜻이겠죠. 하지만 저는 기꺼이 불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혼자 추석을 지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둘이만 내려가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은 한가지고 오붓한 추석이 될까요? 아니면 쓸쓸한 추석이 될까요? 사실 저는 설렙니다. 두 아들과 어머니가 차례를 지내고 아버지랑 형 그리고 여동생 산소에도 가볼 수 있으니까요. 또 시골에서 명절을 지내야 명절 같은 기분도 들죠. 온갖 어릴 적 추억이 담긴 보름달을 탁 트인 하늘에서 오롯이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시골에서 밤을 보낼 때면 마당에 자주 나와 하늘을 보는데요. 제일 먼저 찾는 별이 북두칠성이고 북두칠성을 보면 항상 어머니가 떠오른답니다. 어머니가 제게 북두칠성 전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북두칠성 끝별이 왜 앵돌아졌는지 아냐고 하시면서요. 국자 손잡이에 해당하는 끝별을 요광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요광성이 좀 앵돌아졌죠. 홀어머니가 개울 건넜던 마을로 재혼에 가는 날 물이 불어나 개울을 건널 수 없게 되자 아들들이 엎드려 징검다리를 만들었다지요. 그런데 유독 어머니의 재혼을 싫어했던 막내 아들이 몸을 틀어버려 어머니가 개울로 빠지고 말았다고요. 어쩌다 어머니 재혼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막내도 펄쩍 뛰었었죠. 북두칠성이 제게는 어머니의 별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왜 그리 다달이 제사가 있었는지요. 제가 태어나기 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다 아버지가 장손이어서 어머니는 1년 12달 제사를 지냈죠. 어째 그리 제삿날을 다 기억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던 시절이었는데 제사 때가 되면 평소 먹어보지 못한 생선이며 고깃국, 나물, 계란 등 소박하게 차려진 제사상에서 우리는 침부터 흘렸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낸 아침이면 제사 음식을 고루고루 채반에 담아 이웃들에게 보냈죠. 저는 조금 불만이었어요. 우리 먹을 것도 적은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이요. 우리 집이 유독 가난하였지만 당신은 가난한 집이 널브러졌죠.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는 가난에 대한 속담이나 낱말이 참 많습니다.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라는 속담은 힘든 일이 자주 닥쳐오는 것을 비유하는 뜻이지만 어머니에게는 뼈저린 속담일 것입니다. 가난의 정도나 종류를 뜻하는 말로 찰가난, 알가난, 등가난, 암가난, 수가난 같은 게 있는데요. 여자가 살림을 못하여 못살게 되는 가난이 암가난이고 남자가 일을 안 해 살림이 쪼들리는 가난이 수가난이랍니다. 우리 집 가난은 찰가난의 수가난이었죠. 어머니야 평생 삭신을 으깨며 처절하게 사셨으니까요. 어릴 때 어머니에게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우리 증조부가 고을 사람들에게 학정을 펼쳐
3대가 가난할 거라는 말을 시집와서 할머니에게 들었다고 하였어요. 3대면 저까지인데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빈자소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국제는 일이 많아서 저절로 낮은 사람처럼 된다는 말인데 제가 늘 체험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머니, 제 경우 가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적당히 긴장하며 생활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내 인생은 참 스릴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목표를 만들고 꿈을 꾸고 그러죠. 아마 제게 가난이 없었다면 제 나이에 지금처럼 활력 있게 살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죠. 어머니, 젊은 날 어머니는 우리 마을에서 제일 예뻤습니다. 동네 누나들도 어머니를 언니처럼 잘 따랐고요. 그 누나들이 시집 갈 때면 꼭 어머니를 친구 대표로 세웠죠. 옆집 형님 교복도 어머니가 늘 다려주셨습니다. 아침 먹고 있는데 교복을 가져오면 숟가락을 놓은 채 교복을 먼저 다려주시곤 하였죠. 어머니, 제가 늘 어머니를 가엾게 생각하는 하나는 39에 혼자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과부라는 말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누군가 과부라는 낱말을 쓰면 마치 내 어머니를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훗날 나이가 들어 여자로서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39 이후 어머니에게는 여자로서의 삶은 없었으니까요. 어릴 때는 몰랐죠. 어머니도 여자라는 사실을요. 어머니의 희생 아래 우리 오남매는 남다른 띠앗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삶의 중심이었죠. 오늘 어머니 목소리가 참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신음 같은 한숨이 절로 터졌죠. 어머니, 추석에 뵈어요. 불효자는 갑니다.